실시간으로 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댓글로 뭐 이제 고민사항 있으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직원들도 그 고민사항 댓글 달린 거를 따로 저희가 편집을 해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고민사항도 있으시면 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드림 부동산 투자연구소 남태훈 본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5월 13일에 방송했었던 정착래의 부동산 성공 투자 라이브 방송에 올라왔던 이 시청자 질문 중에 오늘도 역시 두 분을 선정을 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분입니다. 이제 대화명 손달수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옥정 신도시 좀 부탁드립니다. 몇 년 후에 실거주할 예정입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사실 질문을 주실 때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구체적으로 질문 주시면 좋은데, 뭐 어쨌든 이렇게 질문이 왔으니까 오늘은 옥정 신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옥정 신도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가 옥정 신도시입니다. 이거 지도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요렇게가 옥정 신도시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부동산에서 이 거주와 투자라는 녀석은요, 좀 약간 나눠서 보셔야 돼요. 같이 하기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곳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거주와 투자는 분리해서 보셔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실거주를 하시겠다라고 예정돼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주에 좀 더 어떤 방점을 찍자라면 거주 의미에서는 저는 찬성 의견 드립니다. 매수 찬성. 자, 그런데 이 양주옥정 신도시가 내가 거주하면서 가격도 오를 수 있느냐? 사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조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가격이 오르는 거를 우리 이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 가격이 오른다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내가 샀을 때보다 2년 전, 3년 전에 내가 샀는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올랐다. 근데 1,000만 원, 2,000만 원 올랐으면은 오른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오른 거긴 한데요, 가치가 올랐나를 봐야 돼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은 물론 현재 좀 전 세계적인 어떤 사태 때문에 물가 상승률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주춤한 측면이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물가는 매년 오르잖아요. 자, 물가가 오른다라는 얘기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막 예를 들어서 뭐 3억의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뭐 한 5년 정도 뒤에 내가 팔라고 봤더니 이게 3억 5천이 됐어. 그럼 5천만 원 오른 거 아닙니까? 라고 하셨을 때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판단하시려면 그 5년간의 물가 상승률을 보셔야 돼요.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6천만 원 이상의 물가 상승률이 됐다, 그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그랬을 경우에는 내가 5천만 원 올랐다면 그거는 오히려 손해를 본 거란 말이죠. 물가 상승률보다도 안 올랐으니까 물가만치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부동산은 상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주택을 샀을 때 그게 가치가 올랐다 라고 판단하려면 다른 사람들도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서 5천만 원 정도 올랐을 때 내 거는 6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즉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게 올라야지만 나는 오른 거고요. 그게 돈을 번 거예요, 부동산으로.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그거를 이제 투자의 관점이라고 말을 해 본다면은 투자의 관점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양주 옥정 신도시가 안 좋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양주 옥정 신도시 한번 봐보면은, 일단은 이 양주 옥정 신도시는 말 그대로 이제 신도시예요. 2기 신도시인데, 신도시다 보니까는 어떤 이제 생활 인프라들 있죠? 뭐 새 아파트라든지 뭐 공원이라든지 뭐 학교 혹은 상업시설들 다 갖춰지어서 들어가는, 조성되는 거기 때문에 좋아요. 여기에다가 GTX C노선 예정돼 있죠? 여기에 7호선도 연장이 돼요. 즉 서울과의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양주 옥정 신도시가 그러면은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게 오르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자, 그 조건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꼭 비단 이 양주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전체 신도시가 마찬가지인데, 가격이 결정되는 거는요, 결국 이 서울과의 접근성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같은 일기 신도시인데 일산하고 분당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서울 접근성이에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교통 같은 여건들 때문에 시간적인 접근성으로 봤을 때도 분당의 일산보다는 훨씬 더 서울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죠. 그리고 특히나 많이 직장들이 많이 있는 강남권으로 접근할 때에도 분당이 월등하게 접근성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일기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분당이 일산보다 훨씬 가격이 높단 말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서울 수도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 위치한 신도시들의 가격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 서울 접근성인데, 자, 보면은요. 자, 지도를 하나만 더 줄여볼게요. 보면은, 자, 이쪽이 양주 옥정 신도시고요. 그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가 의정부예요, 의정부. 의정부가 있고, 의정부 바로 밑에 여기서부터가 요렇게가 이제 서울이죠. 요렇게요. 여기 인천이 있네. 서울이죠. 여기 서울인데, 자, 보면 서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양주 옥정 신도시라는 녀석은 중간에 의정부를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서울에서부터 기준으로 했을 때 양주 옥정 신도시보다 좀 더 가까운데 이제 구리시에 있는 별내 신도시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양주 옥정 신도시가 투자 가치로서의 매력이 있으려면, 일단은 접근성에선 떨어지니까 매력이 있으려면 이 가격이 이 이외에 있는 서울과 좀 더 가까운 어떤 신도시들보다 월등하게 메리트가 있으면 돼요. 즉 아주 저렴하면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한번 가격을 한번 알아볼까요? 이거 여기 의정부네요. 자, 보면은 이쪽이 이제 양주 옥정 신도시인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개별적인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은 물론 입지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긴 하겠지만 그냥 큰 덩어리로 봤을 때 이 옥정동이라는 곳의 평균 가격입니다. 평균 주택 가격은 3억 5천만 원이에요. 자, 근데 의정부를 한번 보면은요.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액이 훨씬 낮죠. 자, 물론 의정부는 노후된 아파트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힘든데, 그러면은 좀 더 비교하기가 편하게 조금 신축급 아파트들은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돼 있냐 보면은요. 어쨌든 의정부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거는 이 의정부역입니다. 여기에 이제 앞으로 GTX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역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주변으로 해가지고 사실 대장주는 요 밑에 있는 의정부역 센트럴 자이예요. 얘는 24평형 기준으로 현재 5억 2천만 원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요.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의정부에서 일반적으로 좀 신축으로 완전히 이제 뭐 입지가 그렇게 좋진 않은 조금 다소 이 대장주보다는 조금 떨어진 녀석의 가격을 보면은요. 이쪽에 있는 더샵 파크 에비뉴가 이제 내년 7월에 입주가 예정돼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33평형 가격이 지금 4억 4천이란 말이에요. 아까 양주 옥정 신도시 평균 가격이 3억 5천이라고 그랬죠? 양주 옥정 신도시는 어차피 신도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새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같은 새 아파트를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의정부가 4억 4천인데 양주 옥정 신도시가 3억 5천이다. 어디 사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요. 왜? 가격은 얘가 9천만 원 비싸긴 하지만 입지적인 장점이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입지적인 장점을 버리면서까지 일로 갈 만한 메리트가 없어요. 왜? 가격 차이가 크지 않잖아요. 요 정도 가격 차이면은요, 대출을 활용한다라면은 대출이자, 특히나 지금 저금리 시대에서 얼마든지 감당하고도 남을 정도의 가격 차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주 옥정 신도시가 가격적으로 봤을 때 메리트가 크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하나 또 말씀드린, 지도를 줄일게요. 별내 쪽을 한번 보면은요, 별내도 역시 신도시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이죠. 자, 별내 쪽도 보면 이쪽이 별내인데, 별내 신도시에 보면은요, 이렇게 지금 신축으로 하는 것들, 혹은 여기 이제 신축급 아파트들 30평대 기준으로 했을 때 5억대 중반을 형성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의정부보다는 좀 더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별내가 좀 더 비싼데, 이게 5억 6천이거든요, 지금 가격이. 이것도 3억 5천하고 아까 그 옥정 신도시의 평균 가격과 비교했을 때 어때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차이란 말이죠. 이 정도면 대출 이용하신다고 한다면 저금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파주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파주 운정이 아니라 양주 옥정이죠. 양주 옥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하실 목적으로 들어가신다라면은 찬성 의견 드리지만, 내가 거기를 들어가서 좀 가치 상승을 많이 보겠다, 좀 투자의 목적이 강하다 하신다라고 한다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청자 사연입니다. 이제 차정미님, 대화명 차정미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인데, 오금현대 2차 34평과 송파 한양 2차 중에 어디가 좋을까요? 매수 시점은 또 언제가 괜찮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자, 요것도 미리 찾아놨어요. 자, 보면은 이제 송파구입니다. 지금 보신 아파트들이 송파구인데, 송파구에 이제 송파동이라든지 오금동 주변에 있는 아파트 두 개를 보셨어요. 이제 한양 2차 아파트랑 이쪽에 오금 현대 아파트인데, 자, 이 두 아파트의 특징은요, 어찌됐건 간에 재건축이 진행되거나 혹은 재건축에 호재가 기대되는 아파트를 지금 보신 거예요. 즉, 재건축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아파트 중에 어디가 더 좋으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송파 한양 2차 아파트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를 좀 설명드려 보면, 자,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다 재건축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단지들입니다. 이쪽이 송파동하고 이제 오금동 쪽에 송파구 내에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인데, 물론 이 단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애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장을 꼽으라면은 오금 현대 아파트가 대장이긴 해요. 왜? 얘는 규모가 현재 1300세대 정도 되는데, 이게 재건축을 하고 나면은 200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구성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오금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5호선 방이역 있죠? 방이역과 바로 접하고 있는 단지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하철 접근성도 또한 좋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송파 한양 2차 아파트를 추천을 드린 이유는, 자, 지금 이 아파트들을 투자하려고 하는, 구입하려고 하는 목적이 재건축을 바라보고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결국 이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이 정비 사업들은 다 마찬가지지만 사업성이, 즉 속도가 사업성이에요. 속도가. 자, 만약에 이 두 단지가 속도가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단지의 규모라든지 입지가 더 뛰어난 오금현대를, 대장주가 될 오금현대를 선택하라고 할 텐데, 지금 속도를 한번 좀 알아보면은요, 이 한양 2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정비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됐고요. 거기에 이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 총회를 4월 달에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게 최근 1년의 이 전 세계적인 사태들 때문에 좀 미뤄진 상태예요. 그래서 어쨌든 총회를 거치고 난다라고 한다면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곧 나오겠죠.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오면은 이제 2017년에 발표된 파리 부동산 대책에 의거해서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분양권 거래가 안 됩니다. 거래가 막혀요. 이거 인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그렇다 보니까 이전에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어찌됐건 저찌됐건 이거를 앞두고 있는 단계예요. 근데 이 오금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을 논할 단계가 아니에요. 정비구역이 아직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속도로 본다면 이쪽이 훨씬 더 빠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규모는 적고요. 그리고 뭐 지하철과의 접근성도 이렇게 따져보면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 오금 현대에 비해서. 근데 어쨌든 이 속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래될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되면 거래 안 돼요. 뭐 특수 물건들, 그러니까 장기간 내가 보유하고 거주했던 이런 특수 물건들이야 뭐 거래가 되겠지만, 그런 것들 나오면은 굉장히 가격이 비싸겠죠. 그런 거 제외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송파 한양 2차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요거를 언제 구입해야 되냐, 매수 타이밍을 물으신다면 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를 떠나서 그냥 조합 설립인가 만약에 안 됐다 치고, 얘도 그냥 정비구역 정도 지정됐다 치고 기간이 좀 남아 있다라고 치더라도, 어쨌든 현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매수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입니다. 매도자보다. 그러니까 즉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얼어붙어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얼어붙어 있는 시장은 이 전 세계적인 사태 때문에 그런 게 가장 커요. 근데 바로 지금 오늘 촬영하고 있는 이 오늘에도 뉴스가 나왔는데, 치료제가 임상실험 1단계를 미국에서 통과했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많이 올라갔어요. 즉 이제 이 전 세계적인 사태가 좀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에는 하락 요인보다는 상승 요인이 좀 더 많기 때문에, 뭐 유동성이 너무 넘쳐나죠. 그런 유동성들 덕분에 앞으로도 조금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 거를 따져보더라도 어쨌든 올해 안에는 매수를 하신다라면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 직전이기 때문에 좀 더 서두르셔야겠죠. 얘를 선택하시려면. 네, 이렇게 답변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도 역시 정착내 부동산 성공투자 라이브 방송 실시간 고민 사연들 올려주신 거에 대한 답변 달아드렸습니다. 이렇게 가급적이면 저희가 많은 분들을 앞으로는 선정을 해가지고 답변을 달아드리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생방송 시청도 열심히 해주시면서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겨주실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세하게 사연을 남겨주실수록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점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또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